예, CBS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멤버들 모시고 1시간 동안 특집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또 그 드림팀이라고 생각하고 모신 두 분입니다. 자, 먼저 구 한판 멤버셨던 서정욱 변호사님, 김종대 전 의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종대 의원님이 드림팀이에요. 그 서정욱 변호사님이랑 그 방송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 번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애정의 뭐, 눈빛으로 보시는군요. 예, 보면은 그 이렇게 뭔가 질러버리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예, 좀 이렇게 항상 그 언제 돌직구가 날라오나 예, 빈볼은 아닐까. 빈볼은 아니까. 타석했을 때 항상 긴장을 주시는 분이죠. 그렇군요. 서 변호사님 근데 오늘 아침부터 방송 엄청 많았어요, 그죠? 거의 다 잘리는데 오늘만 4개입니다. 아하. 거의 다 잘리고요. 예. 비결이 뭡니까? 아마 근데 그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 소식을 좀 안다고 생각하니까 예. 오늘 뭐 구속되니까 좀 부른 게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예. 오늘도 혹시 연락했어요? 김건희. 아니 그냥 김건희 여사 변호사하고 내 가족하고만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또 아니 살아있는 진짜 이야기를.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뭐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뭐 메시지를 보니까 외롭다, 고립돼 있다, 변호인도 구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직접 변호인으로서 참여하실 생각 없으세요? 옛날에 탄핵 때 참여 제안을 받았는데 네. 오히려 이제 그 방송에서 도와주는 게 더 도움되지 않겠냐 아.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대통령도 이해를 한 거예요. 둘 다 하시죠. 둘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공식 변호인 하면서 방송하면 또 공정성 문제가 있으니까. 방송의 공정성이요? 언제 그런 것 따졌어요? 보통 개인 유튜브 하시잖아요. 안 따지는 거 우리 김종대 같은데. 의원님이 설득이 안 되는 얼굴이에요. 아니 어제 그 윤석열 피고인이 그 구속영장 심사에서 변호사도 못 구한다. 그러니까요. 나 완전히 고립됐다 이러셨거든요. 예. 그런 말씀 들으셨으면 들어주셔야죠. 뭔가 좀 책임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제안 받은 거는 옛날에 탄핵 때. 지금 자발적 지금은 이제 갈수록 더 아마 세상 인심이 원래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많이 오지만 정성이 죽으면 안 오잖아요. 이게 세상 인심이 좀 그런 점이 있죠. 혹시 전화도 안 받는다, 연락도 안 된다는 분 중에 한 분이 서 변호사님이세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현안 토론 가기 전에 또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오늘 커피 쿠폰 이벤트를 잠깐 소개해 주실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액션. 예,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 그리고 한판 승부 유튜브 구독자 90만 돌파를 기원하며 한판 승부가 커피 쿠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한판 승부 유튜브 구독 버튼을 포함한 인증샷과 청취 인증샷을 우물정 1212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시면 120분에게 와 통크다. 이 무더운 더위를 조금이나마 날릴 수 있게 시원한 아메리카노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좋았어요. 야, 역시 또 전 앵커로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자, 별다방 쿠폰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우물정 하나둘 담아 놓으시면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자, 일단은 윤 전 대통령 어젯밤,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재구속됐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우리 서 변호사님부터 살짝 말씀 주실까요? 아마 근데 저는 뭐 기각될 걸 생각했고 변호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기각될 거로 예상하셨어요? 아마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상당히 그 충격이 좀 컸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음. 저희가 이제 기각될 걸로 본 이유는 이미 그 내란이라는 게 구속 취소로 풀려나는데 예. 근데 이번에 혐의들이 전부 내란 과정에 있었던 하나의 과정의 문제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 계엄 포고문을 사후에 한다든지 체포까지. 예. 그래서 이게 그 가장 큰 게 풀렸기 때문에 또 이게 법리적 다툼의 여지도 있고요. 예.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충격이 좀 클 걸로 봅니다. 자, 김종대 네. 의원님. 근데 내란이라고 할 때는 이제 여타 범죄와 달라서 사전 사후 과정이 다 범죄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석기 전 의원 옛날에 통합 진보당 예. 시절에 내란 음모죄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감경이 된 게 내란 음모는 아니고 내란 선동이다. 이러면 좀 약해진 건데도 징역 8년. 예, 이랬거든요. 그냥 모여서 떠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선동이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내란에 관해서는 이렇게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예. 이번에는 모의 과정도 아니고 이건 나중에 또 밝혀지겠습니다만은 사후에 그 증거 인멸 내지는 체포 과정에서의 그
공무집행 방해거든요. 예. 이건 사후에도 해당이 되는 범죄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란 행위, 뭐 국회를 왔다, 선관위에 뭐 개헌군이 왔다, 대부분 여기에 시야가 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전 사후 과정까지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속영장은 주로 사후 과정에 집중돼 있다는 거, 체포 방해한 거, 그다음에 물리력 행사한 거, 비화폰 서버 삭제한 거, 주로 이런 내용이니까 이제 이건 증거 인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소명이 된 것 같고, 예. 그렇게 보면은 전체를 좀 이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회유 의혹 뭐 그 부분도 좀 짚어졌던 것 같고요. 예. 사실 특수 공무집행 방해만 해도 물론 계엄에 있었던 하나의 과정이다. 그 뒤에 문제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당시 총을 쏴라, 총을 쏴서라도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예, 예. 경호처 내부에서 일부 경호관들이 집단적인 반발을 해서 그 엄청나게 잘못된 지시를 듣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총격전이 없었지 만일에 총격전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정말 인명피해 또 우리 국격도 땅에 떨어지는 거였어요. 이게 절대 가벼이 볼 혐의가 아닙니다. 예. 저는 먼저 좀 말씀드리기 전에 예. 서정욱 변호사랑 같은 쪽 편에 앉아 있는 게 약간 좀 불편해가지고 어떻게 좀 저쪽으로 가면 안 될까? 각 네 분보다 다 독립된 분인데. 예. 아, 그래도 이렇게 한쪽에 앉아 있으니까 같은 편 같잖아요. 저는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잘 됐다, 다행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개인적인 동정심 같은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 없다. 예. 구속된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과 보수파 진영에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속이 안 됐다고 보아보세요. 그러면은 더욱더 대외적인 메시지나 활동을 강화할 수도 있었거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하고 혁신과 쇄신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가장 강력한 장애물과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신 구속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우리 서 변호사님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 가족이랑 통화해 보셨다고 했는데 구속 이후에 변호인들 혹은 가족들 반응은 뭐였나요? 지금 이제 그 김건희 여사 이제 변호사하고 한번 통화를 해본 거죠. 예, 예. 아마 이제 지금 아직 변호인 선임이 제대로 안 됐답니다. 아, 그래요? 지금 현재 그 최지호 변호사 혼자서 어. 아직 하고 있고 이제 여러 변호사들과 지금 면담 선임 과정에 있다. 아, 김건희 씨 같은 경우, 예, 김건희 여사 아직 이제 그 특검에서 아무 소환 통보가 없기 때문에 예, 예. 곧 아마 선임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 가족은 이제 그 제가 김 여사 혼자 우울증이 좀 심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입원도 했고 네. 그래서 혼자 있는 것보다 이제 어머님이 같이 아파트에 가서 있으면 어떠냐 이렇게 제가 뭐 권유를 했습니다. 아 가족에게 그렇게 권유하셨다는 네. 말씀이죠. 네. 그래서 어머니 가신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권유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족과 통화를 하셨으니까 근황에 대해서도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혹시 없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원래 좀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성격이 정 180도 반대잖아요. 아, 아마 근데 윤 대통령은 또 평생 검사니까 예, 이걸 이게 대범하게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가는데 예, 김 여사는 이제 아무래도 또 힘들어하고 아, 이런 부분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수사나 예, 좀 더 이게 그래서 아마 입원할 정도까지 원래도 이게 우울증이 좀 있었는데 예, 예. 아무래도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좀 심해질 수가 있죠. 오늘도 구속 안 될 거라고 판단했을까요, 가족들은? 그랬을 겁니다 아마 이게 아. 법리적으로. 저는 아쉬운 게 저번에 서부에서는요 예, 15자를 써줬거든요. 예, 증거 인멸 염려가 뭐 있기 때문에 15자를 썼어요. 예, 근데 이번에도 제가 안 봤는데 증거 인멸 염려 아주 짧게. 예. 8자. 예. 증거인멸 우려. 그거 저번에 15자였어요. 예, 근데 저는 여덟 옛날에 자. 이재명 대표 때 그 유창훈 판사는 상세하게 써줬습니다. 예, 우리가 구속 요건이 범죄 중대한 범죄면 소명이 되고 예, 예. 그다음에 도주인멸 또는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어떤 범죄가 뭐 때문에 소명이 된다. 요걸 이게 한 페이지라도 좀 써주면 이게 납득이 될 텐데 한 줄도 없다는 거는 아쉽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체포 적부심, 구속 적부심을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구속 적부심 예. 신청할까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다. 예, 이거 확인 안 해봤지만 아. 당연히 이제 3명 합의부에서 하거든요. 예, 예. 아마 이게 곧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꿀밤 한 대만 때려주면 안 될까요? 이거를요. 서 변호사님 제 꿀밤. 자, 근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 예. 이게 일부 이제 서 변호사 뭐 그러니까 방송 중에 확인하는 겁니다. 서 변호사님한테 들었다면서 김건희 씨가 원래 약간 조울증이 있다. 그러니까 뭐 병적인 건 모르겠지만 우울할 땐 또 우울하다가 또 좋을 땐 좋다. 최근은 거의 좋을 때다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좀 사실하고 사실하게 한 적은 없고요. 예. 그냥 코바나 컨텐츠에 이제 우울증이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제가 한번 전에 갔을 때 코바나 컨텐츠에 가 있더라 좀 이렇게 활동하는 게 네. 오히려 우울증에 더 도움이 됩니다 치료에.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코바나 컨텐츠에 가 있으니까 송달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 이게 뭐 좋다는 뜻이 아니고. 좋다는 뜻이 네. 아니고 예. 서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판단과 견해에 대해서는 예. 존중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예. 서 변호사님도 보수파 진영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스피커잖아요. 그리고 지식인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그런 식의 입장을 옹호하는 입장 그리고 예를 들면 또 구속영장이 기각될 거라고 예상했다. 구속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말씀하시는 게 정말 오늘 여론조사도 보셨잖아요. 19% 떨어진 거 보셨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율을 19% 네. 거. 근데 아까 그 말씀드린 MBS 조사. 서 변호사님 같은 생각과 말씀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시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왜 서 변호사님 오늘 저는 인터뷰하는 날 이게 누구한테 뭐 보수를 위해 제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도움되고 안 되고는 제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저는 이게 제가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 제 소신껏 아하. 하는 거지 뭐 제가 보수의 국민의힘에 도움 되게 할 의무도 없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막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에 있는 지도자급 인사들에 대한 품평을 가감없이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입장이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이냐 예. 그런 생각이 자, 좀 들어요. 김종대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밌는데. 지금 이제 의왕시 서울구치소 에어컨 없는 3평 규모의 독방이로 알려졌는데 네. 원래 이렇게 구치소에 에어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가본 어. 적이 없어가지고. 예. 앞으로도 저는 안 가시기 유치장엔 바랍니다. 가봤는데 구치소에는 못 가봤거든요. 예. 그런데 일단은 선풍기가 있고 안에서 그래도 이렇게 물이라도 좀 끼얹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폭염을 감안했을 때는 이 정도 시설이라면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아. 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다고 봐야죠. 선풍기도 뭐 중앙 통제식이라 가지고 본인이 키고 싶을 때 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저 시간을 정해서 틀어주고 꺼버려요. 예. 그런데 지금 구치소 측에서는 다 그 수감자들하고 저 형평성? 평등하게 아. 형평성 있게 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이런 거 배려한다는 얘기는 없고 단지 이동할 때 동선 이거는 고려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아. 그 자체 질서 유지 때문에 그러지 그 외에는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접이식 탁자, 선풍기, TV, 그다음에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이불, 요게 이제 전부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안쪽에 있는데 다 보여요. 문제는 보인다는 게? 그 반투명 유리입니다. 아.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 안에서 밖에서 보여요? 그걸 감시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죠. 아, 이제 안에서 어떤 안에서 일을 저번에 김용현 그 전 장관 아. 그 화장실에서 목을 맨 거거든요 그때. 근데 줄이 짧아서 안 됐어요. 좀 미숙했죠. 근데 그것도 교도관이 발견해서 끄집어낸 거거든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시 통제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면은 그 지금 그 서초동에 있다가 거기 가는 거는 어떤 천지 차이죠. 이건 엄청난 뭐 적응하는데 아무리 저번에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예. 적응 시간이 필요할 결과도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혹서기에는 또 다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변호사 접견을 하면 면회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변호사는 이게 무제한으로 접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반인들은 하루에 밤에도? 한 번. 밤에도 밤은 안 되고 낮에만? 그게 그 일과시에 일과 시간에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렇군요. 일반인 하루에 한 번인데 윤 전 대통령은 더 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특별면에는 또 별도로 장소 변경 접견이 가능하니까 예. 아마 그건 더 하겠죠. 오늘 이제 재구속에 처음 열린 재판에서 이제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뭐 변호인들이 낸 걸 보면은 일단 준비 시간도 부족하고 또 아프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수 없다 해가지고 오늘 불출석 재판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요 부분 때문에 예. 사실은 재판 때문에 특검이 내일 윤석열 피의자를 소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구속하고 바로 소환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재판을 받고 내일 원래 소환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재판을 안 받았어요. 아하. 그래서 소환 일자는 변경 없이 그대로 가는데 요 재판에 불출석한 거는 특검에서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고 그 출석을 전제로 지금 소환 일정을 짜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런 점들은 좀 뭐 약간 좀 차질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변호사시니까. 옛날에 예.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면요 한 2, 3일 정도 시간은 두고 이렇게 소환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첫날은 신체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게 절차들이 신변정리. 좀 있잖아요. 신변 정리하고. 그렇죠. 예. 근데 바로 그날 재판 와라 또 이게 바로 수사한다. 아.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 오히려 역차별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뭐 이게 대통령 예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예.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로 구속 어제 밤새 대기하다 기다렸잖아요. 새벽 2시까지. 그게 오늘부터 뭐 절차를 밟잖아요. 입소 예. 절차를. 예. 예. 근데 어떻게 재판 안 왔다고 뭐 정당 사유가 없다고 막 공개하고 이거는 좀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혐의가 내란 수괴 혐의잖아요.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와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재판이라든지 수사, 소환 이런 거에 상당히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나오라고 한 것이 인권 침해다. 그렇게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구속되기 직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나는 죄가 없어요. 우리 구속될 만한 사유가 아닙니다라고 항변을 했는데 이미 구속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뭐 구속작부심 같은 걸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것도 난망하다는 걸 약간 본인도 느낌으로 알 아는 것이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구속 때와 다른 점은 당신 때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구속이 됐던 초유의 일이었고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뒤에 바깥에 실제 경호를 하고 있었고 예.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서초동 주민 윤 씨가 그냥 구속돼 있는 거거든요. 예. 본인도 그걸 체감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출석하는 건 일종의 현타가 하지 않을까. 그럼 앞으로 이미 이제 본인이 저항했는데 최대한 사실 구속이 안 당하게 저항을 한 건데 그게 깨졌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이나 수사에 되게 회피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좀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냥 적극적으로 나갈 것 같아요. 조사라든지 재판이라든지. 왜냐하면 더워서. 지금 에어컨이 없잖아요. 지금 거기서. 더워서. 근데 이제 특검 조사를 받으러 가거나 재판정에 가면 에어컨 있잖아요. 전 적극적으로 나갈 것 아 같다. 그러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낮에는 뭐 그렇지만은 밤이 문제겠죠. 아. 밤에. 이게 지금 열대야가 문제겠죠. 예. 아무리 나가도 밤에는 어쩔 수 없어요. 자, 이제 내란 특검이 이제 곧 기소를 할 것 같은데 이제 외환죄 부분도 좀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우리 네. 김종대 의원님은 또 국방 전문가시기 때문에 네. 외환죄 부분. 예, 이 성립될 수 부분이 있을지. 이번에 구속영장에 표기된 거 보고 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진도가 나간 것인가 여러 가지 지금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와서 조금 다시 재조명돼야 되는 거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입니다. 예. 이건 국회 내란특위에서도 진술을 했는데 예. 정확하게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작년 10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네. 그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내가 합참 지휘통제실에 가서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하겠다. 이거를 직접 지휘할 테니까 작전 대기해라. 아하. 이 진술이 다시 좀 재조명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나온 어떤 그 공개된 내용으로 볼 때는 드론이 날아간 때가 10월 3일부터 10일까지 4차례입니다. 예. 이게 10월 초순에서 중순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북한의 겹치는군요. 반응이 나왔죠. 예. 그러면은 대체로 봤을 때는 저는 여기까지도 이게 추론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드론을 갖다가 북한에 4번 날려서 2번 추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명이 나왔거든요. 예, 북한에서. 이럴 때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까를 예상했을까? 저는 오물풍선이라고 봐요. 예. 오물풍선이 이제 날아오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전단에 전단으로 대응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지금 확인된 자료로는 지상작전 사령부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참 지침을 받아가지고 예. 오물풍선에 대한 사격 준비를 했더라고요. 어. 그게 이제 K-30 비호 복합무기라는 우리 군의 그 대공화기가 있습니다. 요거를 공중으로 이미 75도 각도를 맞춰놓고 있었다 전방에서. 아. 그러니까 풍선이 오면 그냥 사격이에요. 근데 여기에 탄종을 보니까 자폭탄과 예광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풍선 격추 그 이상의 용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고 사격에 이어서 이제 원점 타격인데 이때 합참에 제동이 걸린 것이 어디까지를 원점으로 볼 것이냐. 그러면 풍선 날린 지역을 원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석의 문제로 이게 굉장히 갈등을 겪게 되는데 이 원점은 날려보낸 지점뿐만 아니라 그 생산시설, 보관시설, 지휘시설 이렇게 자꾸 해석에 따라 범위가 확장이 됩니다. 이랬을 때 어디까지냐 하는 부분이 이거는 이제 분쟁의 강도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이거든요. 예. 근데 이걸 NSC에서 논의한 적도 없고 무슨 뭐 어떤 그 군령 계통으로 이거를 검토한 것도 아니라 장관이 저기 합참의장한테 이거 원점 타격을 얘기를 하니까 김명수 합참의장이 자빠진 거예요. 네. 원점이 어디까지입니까? 그다음에 이게 저기 한미 연합방위 체제인데 미군 모르게 해라? 그런데 이미 지상작전사령부 사격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오물풍선이 안 날라와 버린 거죠. 아 북한이 안 날라왔어요. 안 날렸군요. 예. 그리고 날렸으면 11월 말에도 그 저기 오물풍선에 대한 작전 대기량이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에 다 내려집니다. 그리고 계엄이 선포되는 당일날도 그 저기 지휘부들을 통신 축선상에 대기시켰다. 요게 이제 군사 용어인데 어디 가서 술 먹지 말고 휴가 가지 말고 전화 받을 전화기 잘 준비하라. 받아라. 아. 근데 12월 3일 날 그 출동할 때도 오물풍선 사태인 줄 알고 소집된 군인들이 많아요. 아. 이미 예령이 내려진 상태예요. 오물풍선에 대한 모종의 군사 작전이 있다.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11월에 그 기다리던 오물풍선이 안 오네. 안 왔어요. 계엄 당일에도 안 오네. 아. 이러면서 이 저기 계엄의 방향이 크게 틀어지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저기 또 한 가지 확인되지 않은 거는 이게 특검이 확인했는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11월에도 날려보냈느냐 여부가 확인돼야 됩니다. 무인기. 예, 우리가 드론. 우리가 예,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 저기 부위가 하고 국방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예. 그러면서 11월에 또 날려보내라 그랬다. 이 지시가 있었다는 영관급 장교의 증언은 있어요. 예. 그런데 실제 그게 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난번에 이 드론 작전 사령부가 특검의 그 관계자들이 가서 조사를 받은 겁니다. 이게 지난주예요. 그리고 구속영장에 적시가 됐다는 것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검이 저는 포착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다른 현안 그 오물풍선이라든가 원점 타격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하고 이제 서서히 통합될 것이다. 이게 제가 보는 예상치죠. 근데 외환죄 이제 외국과의 통모 여부가 중요한 입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 그래서 일반 이적죄 적용에 유력히 검토된다. 이렇게 얘기도 되는데 서 변호사님이 또 법률가시니까 지금 이제 그 외국 좁은 의미의 그 외환죄가 외환죄. 외환유치죄거든요. 예, 외환유치죄. 외환에 관한 죄 중에 외환유치는요. 외국하고 통모를 해서 전단을 열게 하는데 북한이 외국가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김정은 정권하고 통모가 없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외환에 관한 죄 전체가 말은 없어도 전부의 그 공모, 통모를 전제한 죄입니다. 예. 이적이라는 것도 이게 적구하고 모의를 해가지고 시설을 제공하거나 또 이게 모병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일반 이적을 하는 것도 이게 그 적구하고 결국은 공모를 해서 예. 적한테 이로운 걸 제공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평양에 무인기를 띄운 게 예. 북한한테 무슨 이로움을 준 게 있습니까? 따라서 이게 외환에 관한 죄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다만 이제 그 박선원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예. 국정원 출신. 이분이 무슨 죄냐 하면 군형법의 18조의 불법 전투 개시다. 군형법 18조에 보면 지휘관이 예. 불법으로 이렇게 적국 외국하고 전투를 마음대로 하면요. 부승찬 의원도 그 말씀했던 것 같아요. 사형에 처한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걸 제가 김종대는 묻고 싶은데 예. 여기서 그 불법 전투 개시가 법에 보면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해서 전투 개시하면 사형이다. 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법에 보면 2조에 보면 지휘관이라는 게 뭐냐? 짧게. 이렇게 돼 있어요. 중대 이상 단위 부대의 장, 중대 이상 단위 부대의 장, 소대장이 쳐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게 국가 원수가 지휘관입니까? 저는 상관으로 봅니다. 의원님 해석 1분. 이게 되는가? 제가. 자, 합참의장은 헌법기관입니다. 우리 헌법에 합참의장을 둔다. 헌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국방장관이 임의로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 임의로 군사작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동의와 수구의를 하되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면 국군 조직법에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국방장관이 용병을 할 때, 즉 용병이라는 건 군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합참의장을 경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론 작전의 경우에는 합참에 모르게 해라. 이러면서 부위의 지시다. 이렇게 대통령의 하면서 지시다. 진행이 된 거거든요. 예. 통상적으로 중요한 군사 정책이나 군사 행동으로
한반도 세력 균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 사안이라면 NSC 상임위를 개최하게 돼 있고 거기서 만들어진 지침을 갖고 국방장관이 합참의장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만 실수가 나오지 않는 이게 바로 민주공화국의 통제 장치다. 그리고 이게 국방에 대한 문민 여기까지. 통제 장치예요. 예. 자,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저기 헌법적 절차가 있느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